안녕하세요. 간호 강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배우게 될 공중보건학 질병관리 쪽 보도록 할게요. 국가고시 출제 경향을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쭉 보면 질병관리 쪽에서 6문제, 5문제, 5문제. 참 비중이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교재, 전국간호 교재 부분에서 지금 절반 정도 되죠, 페이지가. 절반이 공중보건, 앞에 절반이 다른 과목인데 지금 보면 질병에서 5문제, 인구출산에서 1문제 정도, 모자보건에서 2~3문제, 지역사회 쪽에서 4문제 정도, 그리고 의료법규는 또 따로 빼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질병관리 이제 앞으로 나갈 챕터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고 광범위합니다. 외울 수 있는 범위가.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키워드를 갖고 가면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챕터부터 배울 질병 관리 보시면 질병 예방 2번 역학이 무엇인지 3번 감염병이 무엇인지 관리 4번 만성질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총 4개로 나와 있고요. 키워드를 보면 질병관리 사업에서 질병 예방에는 질병의 자연사, 질병이 생겨서 어떻게 질병이 사라지는가에 대한 자연사에 관련된 단어 나오고요. 그 자연사와 관련돼서 어떻게 그 질병을 예방하는 행동을 우리가 지역사회에 해줘야 될지. 그래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올 예정입니다. 역학은 이제 역학이 무엇인지. 그러면 질병 발생의 3대 원인이 뭐냐? 질병이 그냥 발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숙주라든가 병원체라든가 등등 이런 원인들. 그 역학 모형, 질병 빈도의 측정, 그리고 건강검진의 집단 검사, 연구 방법. 그래서 이 챕터에는 질병 발생의 3대 원인에 관련된 숙주라든가 병원체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복잡한 건데요. 감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몇 개가 있고 그게 1급, 2급, 3급, 4급으로 현재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진 감염병이 각각 어떤 질환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세균성, 바이러스성, 리케차성 등등 그리고 1급 감염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질환이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단원에는 뭐 질병이 한 100가지 정도, 100가지가 좀 넘는데 지금 현재 교재는 100가지를 다 표기하진 않았고 약 한 40개 정도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병이 뭔지, 그리고 감염병 유행의 3대 요인, 감염병이 생성 과정, 어떻게 해서 침입을 하고 어떻게 숙주에 들어가고 또 감염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법정 감염병 1급부터 4급까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급성만성 감염병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알 수 있는 챕터 3이고요. 네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예요. 그래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암 검진 사업,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는 챕터입니다. 공중보건학 질병관리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자는 유희선입니다. 질병관리 여기 책에 있는 챕터 그대로 딴 거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하면 됩니다. 질병관리에 이 질병 자연사 5단계가 있어요.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질병이 시작에서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다. 질병이 발생을 하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죽는지 보는 거죠. 중요합니다. 보시면 비병원성기, 초기 병원성기, 불현성 감염기, 발현성 질환기, 회복기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앞에 이 2개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건강한 사람들, 비병원성, 건강이 유지되는 지금 현재 건강한 사람이 비병원성입니다. 그리고 초기 병원성은 뭔가 코로나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내가 밥을 먹은 거예요 이미. 딱 거기까지. 그게 초기 병원성입니다. 질환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병원체의 자극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건강한 단계. 그다음에 불현성 감염기. 현자란 말을 잘 보셔야 돼요. 현상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그래서 두드러지냐, 보여지냐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불자니까요. 불현성은 지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잠복기라고 합니다. 숨어있는 기간이라죠. 우리 잠복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범인 잡을 때. 그래서 잠복기. 단, 과정은 뭐예요?
병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코로나 있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었고 차를 마셨어요, 친구랑. 근데 그 친구가 이미 코로나 확진자였던 거야. 그 병원체가 나한테 들어와서 이미 기침과 이 가래를 동반하면서 이 균이 이제 생존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단계가 지금 불연성. 하지만 지금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지 않는 단계가 지금 바로 불연성 감염기다. 또 아래 발연성은 이미 열이 나고 기침도 나고 아프기 시작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발연성 질환기. 마지막 회복기는 저도 코로나 걸렸지만 이미 이제 끝난 거죠. 질환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상 회복을 위한 회복을 하는 단계. 그래서 후유증이라든가 앓고 나서의 후유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코로나도. 폐섬유화가 미국에서는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재활의 단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그러면 질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질병과 관련돼서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느냐. 1, 2, 3차입니다. 딱 느낌상으로도 1차는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질병 발생 전에 질병 억제하는 겁니다. 질병 자체가 억제, 건강 증진, 예방 접종.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건강 증진과 예방 접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안 걸린 젊은 사람들 자꾸 예방 접종을 시킨 이유는 뭐예요? 질환에 노출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미리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차 건강 증진. 검진하고 틀려요. 증진입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강을 더 증진시키고 더 많이 네가 면역력을 길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건강 증진이고요. 2차는 조기가 붙어요. 조기 발견,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그래서 악화되지 말라고 하는 예방 사업입니다. 악화, 질병의 발전을 지연시키거나 더 악화되지 않게 해주는 환자 개념이에요. 2차 예방은. 그래서 보시면 건강 검진입니다. 건강 검진. 그리고 당뇨 환자 식이요법. 당뇨 환자니까 식이요법이 되는 거죠. 3차는 치료 후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이 재활이나 사회복구 단계예요. 복귀. 그래서 재활치료, 사회복귀. 이게 3차 예방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질병 자연사하고 질병 예방하는 이 세 단계를 합쳐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 자, 비병원성, 초기 병원성은 환자가 아니잖아요. 멀쩡하신 분이니까 바로 1차 예방입니다. 환경위생하셔라. 습한 데 있지 마라. 체중을 좀 조절해서 고지혈증을 막아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건강 증진이에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미리 맞으세요. 그래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맞으세요. 이게 바로 1차 예방이에요. 자, 불연성. 이제 환자죠. 환자가 이미 증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감염이 된 상태에서 증상이 나오는 이 단계에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진단 치료. 그래서 2차 예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건강 검진도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회복기. 코로나 다 끝났어. 이제 일상생활로 전환해야 되죠. 그래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해주는 재활, 사회복귀. 그게 3차 예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요. 1차 예방으로 옳은 것은, 2차 예방으로 옳은 것은, 3차 예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증상이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이 비병원성, 초기병원성, 불연성 감염기, 잠복기 요거를 맞추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반복할게요. 1차, 2차, 3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하죠. 1차적. 그럼 1차적 예방이 대두된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하고 적절한 식이 관리를 하고 덜 짜고 덜 매운 음식을 먹게끔 했을까요? 바로 3번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 잘 보셔요.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 제1차적 예방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차적 예방. 1차적 예방. 1차 예방이죠. 1차는 누구한테 했죠? 건강한 사람한테 하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하는 게 한번 뭔가 보세요. 산전간호, 금연과 절주, 비만증 예방. 이게 벌써 답이 1번이죠. 자, 2번 신체 부위의 기능 회복이네요. 물리치료 나오네요. 재활입니다. 3차입니다. 2번은 3차고요. 3번은 조기치료, 사회복귀훈련, 당뇨병 식이요법 불구 예방. 자, 3번의 조기치료. 이거는 2차고요. 사회복귀는 3차입니다. 자, 4번의 당뇨병 식이조절은
식이요법은 2차입니다. 불구 예방은 3차입니다. 5번 재활 서비스 3차입니다. 신체 기능의 회복 3차입니다. 답은 1차를 고르는 거니까 1번이 맞죠. 자, 임신에 관한 거예요. 10대 임신율을 막기 위해 1차 예방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미혼모 아닙니다. 미혼모는 이미 아기를 낳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 운영에 대한 거는 맞지 않습니다. 5번 10대를 위한 피임 서비스 이용 계획 프로그램. 답은 5번이 되고요. 1차 예방으로 옳은 것은 1차 뭐라고 그랬죠? 건강한 사람한테 하는 것. 예방 접종. 답은 1번입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1차적 예방 옳은 것. 검진인가요? 아니죠. 건강 증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검진은 2차, 복귀훈련은 3차, 재활 3차, 질병 조기 진단 2차. 답은 4번. 자, 2차 예방으로 집단검진을 실시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2차죠. 2차. 2차는 뭐죠? 조기 발견, 조기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 사회복귀 훈련의 준비는 3차죠. 재활 서비스 3차입니다. 비전염성 질환 예방 1차죠. 신체 기능의 회복 3차입니다. 2차 예방. 야채 과일 섭취 1차일 것 같죠? 흡연 예방, 보건교육 1차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 훈련 3차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3차입니다. 재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4번 일주일에 3번 이상 1시간씩 조깅을 해라 1차입니다. 자, 5번 지역 주민의 위암 검진이네요. 검진, 암 검진 2차 예방이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흉부 X선 사진을 찍어 결핵을 조기 발견, 조기 나왔네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2차 예방이죠. 답은 2번. 자, 2차적 건강 문제로 발생했죠. 40대 중반 남성이 2차 건강 문진. 자, 2차 예방 무엇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금연 1차죠. 정기 검진 답은 2번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 운동, 알코올 섭취 제한 이건 모두 다 건강 증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1차에 해당되는 거고 답은 2번입니다. 자, 조기 발견을 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질병의 예방 단계로 옳은 것은 조기 발견이에요. 조기 발견. 음주가 지나쳐가지고 기억력 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환자를 볼 수 있죠. 조기 발견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답은 2차입니다. 답은 2번. 그리고 옳게 다르게 연결된 것은 1차 예방 증진 들어갔네요. 맞는데 질병 치료가 들어갔어요. 2차죠. 1차 질병 예방, 복구 예방, 불구 예방 이건 3차잖아요. 질병, 불구 예방 3차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도 아니죠. 2차 예방, 자 보세요. 보건교육 1차죠. 상담 1차죠. 질병 치료는 2차입니다. 그리고 여기 집단 검진 2차입니다. 환경관리 1차입니다. 재활 3차, 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 3차입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답은 5번이죠. 3차 예방으로 옳은 것은 3차요. 재활 딱 나오셔야 돼요. 아, 퇴원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3번. 불구 예방, 재활. 3차 예방 뭐죠? 쭉 보면 물리치료입니다. 물리치료. 물리치료는 재활, 사회복귀운동에 포함되는 걸로 물리치료는 3차입니다. 그럼 교육, 식이요법 이게 1차죠? 치과 검진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2차라 했죠. 2차. 3차 예방접종, 아니 예방활동, 3차 예방활동 뭐죠? 3차는 무조건 퇴원. 이제 퇴원한다, 복귀한다. 그러면 답은 직업 재활이 맞습니다. 4번. 3차적 간호로 옳은 것은 자 복귀합니다. 퇴원합니다. 3차. 1차는 건강한 사람, 2차는 아픈 사람, 3차는 퇴원하는 사람. 그럼 사회복귀 촉진. 정신질환자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사회복귀가 아니죠. 정신질환자는 5번 정신보건시설 적응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정신질환자는 바로 사회에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건강증진이 강조되고 있죠. 그 이후에 옳은 것은 왜냐면 이 범국가적인 국가의 입장으로 치료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이유는 4번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 맞습니다. 답은 4번.
그래서 이번 챕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예방에 관련된 행동과 질병 자연사 그 부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학이라는 부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역학까지 하고 감염병 또 다음 챕터에 들어가야겠는데 역학이란 거는 인간 집단 내에 발생하는 질병의 빈도와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학문이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역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역학이라든가 공중보건, 공중화장실처럼요. 공중보건과 지역사회의 주요 대상자는 누구냐면 지역사회예요. 지역사회 그냥 외워버리세요. 지역사회 모든 전 국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역할. 정의는 그렇고 역할. 질병 발생 원인 규명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자연사 연구하고 유행 감시하고 평가 자료 제공하고 임상 분야에 활용하고요. 역학조사. 병원체 보유자 또는 환자 발생 시 질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코로나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역학조사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의 3대 요인 보면요. 병인, 숙주, 환경, 그래서 병원체, 숙주. 그 병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딘가 들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가는 뭐 동물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땅도 될 수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그 숙주. 그리고 환경, 어떤 환경에서 이게 잘 이루어질 거냐. 그래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3대 요소죠. 요소는 병인, 숙주, 환경입니다. 병원, 특히 그 병인이죠. 생물병원체,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인, 생물병원체, 그래서 이거 원인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거예요. 그 바이러스 세균이 어떠냐, 세균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감염력, 병원력, 동력 이 세 개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가 정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감염력은 뭐냐면 키워드는 숙주, 침입하여 기관에 자리 잡고 균의 증식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코로나는 감염력이 높아요, 안 높아요? 상당히 높은 질환이죠. 그래서 감염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숙주에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균의 증식, 자리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병원력은 뭐냐면 병원 우리가 언제 가죠? 열나고 아파야 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임상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질병이 일어나려면 열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숨도 차고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감염된 숙주 중 현성 감염을 나타내는 수준을 병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력이 높아서 침투는 했는데 걔가 진짜 병적으로 아픈 증상이 나오느냐 이제 그걸 병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갈 만큼 몸이 아파지냐 이걸 바로 병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할 때. 등수 왜 우리 학생들 뭐 시험 보면 등수 비교하듯이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낫냐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감염력, 병원력, 동력을 가지고 그 균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균이 감염을 엄청 잘 시키는데 아프지 않아 사람들이. 그러면 얘는 아주 위험한 건 아닐 수 있구나.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동력은 이제 중요합니다. 동력. 주사기 그려졌지만. 자, 임상적으로 증상을 발현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증상이 나와요. 감염이 돼서 나왔는데 매우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는 사망이나 후유증을 나타내는 정도. 그래서 병은 걸리긴 걸렸는데 매우 심각한 정도의 후유증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동력이라고 하셔야 돼요. 독자니까 독하잖아요. 독. 그래서 예를 들어 풍진이나 수두, 루벨라 이런 풍진 요런 거보다는 천연두나 공수병이 뭐죠? 광견병이죠. 미친 개한테 물린 거. 이게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풍진에 걸린 사람보단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더 위험해. 이런 얘기죠. 면역력은 병원체가 숙주의 특이 면역성을 길러주는 성질이다. 면역력이 높다, 안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체가 숙주에 침범을 하고 영구 면역을 주냐 안 주냐예요. 예를 들면
홍역에 걸린, 여기 얘를 임질하고 혹용이 있죠. 임질은 이제 성병인데, 홍역에 걸린 사람은 홍역 걸린 이후에 나타난 자동 능동 면역에 의해서 면역을 취해지거든요. 아파서 앓은 거는 자동 능동 면역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이미 면역체가 생겨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안 맞은 제 딸 같은 경우는 면역이 생긴 상태예요. 왜냐면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진 면역 체계를 바로 면역력이라 하는 건데, 여기 예시를 보면 임질이 걸린 사람과 홍역에 걸린 사람 중에 면역력이 더 많이 생기는 거는 홍역에 걸린 사람이 더 크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임질은 면역력이 더 크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임질이 또 걸릴 수 있다는 뜻이고, 홍역이 앓은 사람은 다시 홍역을 앓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VIP 써 있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시험에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면역의 역학 중에 병원체 우리 봤죠. 그다음에 숙주 요인입니다. 우리 사람, 특히 사람을 보죠. 사람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면역이 있습니다. 숙주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유전적 요인이다. 그래서 인구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요. 백인이냐, 황인이냐, 어느 족이냐, 어느 유전자를 타고났느냐에 따라서 이 선천 면역이 있고, 이제 시험에 대부분 물어보는 면역은 후천, 나중에 얻어지는 면역은 뭐냐?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안 건강한 거예요. 코로나가 누구는 걸렸고 누구는 안 걸렸단 말이죠. 그 원인에 대한 특성에 관련된 내역입니다. 그 중에 한 4가지를 분류를 해놓은 것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자연 능동 면역, 이건 뭐죠? 자연 능동 면역. 자, 한번 볼게요. 자, 질병에 감염된 후 면역에 획득하는 경우. 질병에 걸린 다음에 면역을 획득하는 경우. 홍역, 장티푸스 병에 걸리면 면역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게 홍역균이 들어오면 이미 면역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홍역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아픈 다음에 얻는 겁니다. 인공능동은요, 예방접종으로 항원을 투여받은 경우,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내가 만든 거니까 여긴 자연스럽지만, 인공은 남의 거를 그냥, 남의 거가 아니죠. 그냥 외부로부터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은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항원을 투여받는, 항원은 뭐냐면 병원체를 받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직접 조금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나 독소이드 주사를 맞는 거를 예를 들 수 있어요. 글로불린하고요, 항독소 주사하고 톡소이드는 다릅니다. 얘는 균을 주는 겁니다. 균을. 얘는 치료제를 넣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면역혈청과 글로불린은 치료제입니다. 항체라는 뜻이에요. 항원이 아니에요. 이 항원과 항체를 헷갈리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항원과 항체는 반대죠. 항원은 원인균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세균, 나쁜 균이고요. 항체는 얘를 막는, 대항해주는 면역력인 거예요. 항체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신 톡소이드는 항원입니다. 얘는 균이에요. 균. 우리가 맞았던 코로나 백신도 이거예요. 코로나를 아주 쬐끔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선행학습을 시켰다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다가. 너 이런 균이 나중에 들어오면 저항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집어넣어줘서 항체를 유도시키는 것이 예방접종이라면, 여기 보시면 항체 자체를 집어넣어버린 거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급하게 넣는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는 백신이라는 걸 통해 미리 경험을 하게 만든 거고, 얘는 너무 심각해져서 바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동면동은 태아가 태반을 통해 신생아가 모유를 통한 면역이다. 모유 수유를 해서 태반과 모유 나오면 자연 수동 면역입니다. 인공 수동, 인위적으로 항체를 주사한 거죠. 그래서 면역, 혈청, 글로불린, 항독소. 항독소는 뭐냐면 이 독소의 반대란 뜻이거든요. 항이란 항생제처럼. 그래서 이 독소의 반대적인 항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치료제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균이 아닙니다. 균을 죽일 수 있는 항독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숙지하시면 뭐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볼까요? 자, 후천 면역 중에 예방접종 예능인 이렇게 외웠어요. 인공 능동 면역 이렇게 거꾸로. 자, 모유 산모가 임신했어. 태반, 모유 임신한 거잖아. 임신을 했더니 나는 뭐를 했냐면 애기 100일 전에 옷 입으라고 자수를 놨네요. 애기 옷에다가 베네초골에다 자수를 놨다. 그래서 모유 태반 그러면 산모가 자수를 놨네.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 자수 생각하세요. 모유 태반 자수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나는 항체가 엄청 많은 제약회사를 인수했다. 코로나 항체 만든 회사가 크게 있다 그러면 지금 백신 만드는 회사가 있지만 항체만 만든 치료제만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나는 인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체 인수다. 그래서 인공 수동 면역.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에 자연 능동 면역은 나 병에 걸려 자능 나 많이 아팠잖아. 이렇게 살짝 애교를 피우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종족, 인종, 개인 특성에 따라 면역이 형성되는 것을 무엇이라는 거냐 하면 뭐예요? 여기 호천 면역이에요? 선천 면역입니다. 종족 나죠. 종족, 인종, 황인종, 백인종 틀리다는 거죠. 1번. 인공 수동 면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인공 수동. 인수죠, 인수. 인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체 인수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면 1번.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맞죠? 항체는 직접적인 치료제라 했습니다. 2번. 면역 혈청 감마글로불린 항독소를 주사한다. 맞죠? 이게 백신 아니에요. 접종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맞죠? 치료제니까. 응급실에 놓는 겁니다. 4번. 저항력이 강하고 효력의 지속시간이 길다. 이건 답이 아니죠. 4번입니다. 효력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아예 당장 치료를 한 거니까. 대신 예방접종은 내가 알아서 내가 몸이 아파서 나온 항체는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거예요.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5번. 부작용으로 혈청병이 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남의 것이거든요. 뭔가 배양을 해가지고 맞는 거기 때문에 혈청병이 생길 수도 있다. 자, 자수입니다. 자수. 자연 수동 면역. 자수. 누가 자수를 놓는다 그랬죠? 산모입니다. 산모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받은 면역이다. 맞죠? 생후에는 모유수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맞죠? 자연 수동 면역이 소실되는 시기 전후로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 맞죠? 신생아들 6개월까지 가기 때문에 2, 4, 6개월, 12개월 이때 예방 백신 DTP만 맞잖아요. 그래서 태반을 통한 면역은 출생 후 약 6개월 정도 지속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출생 후 인위적으로 항원을 주입하여 항원이 뭐예요? 백신입니다. 예방 백신. 코로나 항원 주사 맞은 거예요, 우리가. 항원은 바이러스 자체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5번이 아니죠. 얘는 뭡니까? 예방 접종은 뭐라 했어요? 예능인 이렇게 오라 했잖아요. 예능인. 그러면 능인이니까 인공 능동 면역. 그래서 5번은 인공 능동 면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수가 아니었어요. 자수는 모유. 우리 산모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깨진 유리병에 발을 다쳤대요. 여기 나오네요. 면역 글로불린. 이 뭐예요? 이거는 치료제라 했잖아요. 치료제. 내원에서 상처를 쏟아가고 내원해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맞는 치료제는 뭐라고 그랬죠? 항체 인수. 항체 인수니까 인공 수동 면역. 답은 2번입니다. 케이크는 홍역을 유행시에 전염돼가지고 홍역이 알았대요. 아팠다고. 아픈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라 그랬죠? 나 많이 아팠자는. 그래서 자연 능동 면역. 답은 2번입니다. 자는 6개월 된 신생아가 B형간염 백신을 1, 2, 3차를 접종했대요. 예방 접종 뭐예요? 능인. 능인이니까 인공 능동 면역. 답은 3번입니다. 쉽죠? 자, 백신이나 톡소이드 예방 접종 나왔네요. 예방 접종. 뭐라 했죠? 능인. 인공 능동 면역. 답은 2번입니다.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거 딱 나왔네요. 보시죠. 이쪽으로 먼저 볼까요? 모체로부터 받은 면역.
좀 편집을 해볼까요? 자, 모체를 받은 모체로 뭘 받았냐? 모체로 받은 면역은 태반과 모유수유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되죠. 그러면 산모 생각을 했으니까 산모 자수, 웬 자수예요. 자연 수동 면역이에요. 자, 2번 예방접종 능인, 인공 능동 면역. 답은 2번이에요 벌써. 자, 선천적으로 획득한 면역, 선천 면역이 맞죠. 질병에 이완된 눈, 아팠자능, 나만이 아팠자능. 제한 능동입니다. 선천적으로 획득된 면역, 이것도 뭐 이건 잘못 표기된 것 같지만 어쨌든 선천적으로 획득한 면역은 선천 면역이더라. 자, 홍역 유행 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홍역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했네. 글로불린 뭐죠? 항체 인수하고 싶다. 야,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갖고 있는 항체 글로불린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고 싶네. 인공 수동 면역 답은 2번입니다. 자, 보건실 분만 2개월 전에 임산부에게 모유수유 권장하고 있어요. 모유하면 뭐라 했어요? 산모 나오는 거죠? 난 자수를 놔야 돼. 우리 아기한테 줄 베네쩌고리를 자수를 놔야 돼. 자연 수동 면역 3번입니다. 자, 자연 수동 면역에 대한 내용으로 오는 것은 피동이란 단어도 같은 거예요. 자연 수동. 자수 뭐라 그랬죠? 산모. 대아가 모체의 태반을 통해 항체를 받아 생긴 면역이다. 답은 3번입니다. 1번 뭐죠? 백신 나오네. 예방 백신 주사, 예방 접종, 톡소이드. 예, 능인이요, 능인. 인공 능동 면역. 질병을 앓고 난 후 나만이 아팠잖응. 나 코로나 걸렸잖응. 자연 능동 면역. 요거는 자수 나왔고요. 혈청주사. 치료제적 혈청주사는 면역 글로불린 똑같죠? 항독성 같은 뜻이죠? 혈청주사 맞은 경우 혈청 항체 같은 단어예요. 혈청 항체 인수 이런 치료제를 맞았으니까 이건 항체 주사예요. 인수하고 싶다. 인공 수동 면역. 소량의 병원체에 반복 노출되어 면역성을 갖게 되는 것. 이거는 여기 그 4개로 말하기는 좀 뭐하죠. 자연적으로 얻는 겁니다. 집단 면역일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소량의 병원체가 반복 노출되면서 내가 얻는 거니까 휴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가 나있죠? 이런 질병을 앓고 난 후에 생긴 거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 능동 면역과 관련돼 있을 수 있습니다. 5번은. 인공수동 인수네요. 항체 인수 딱 보셔야 돼요. 항체 인수. 치료제로 썼기 때문에 효과는 강하고 빠른데 지속력은 없더라. 이래요. 일회성이라 보시면 돼요. 효력이 서서히 나타난다. 아니죠. 막 급해가지고 응급실 와서 주사 맞아야 되는데 치료제인데 효력이 빨리 나타나야죠. 답은 효력이 빨리 나타나고 빨리 사라진다. 답은 5번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건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으로 이용된다. 이제 나오네요. 항체죠. 항체 가마불린 항독소 가마불린 뭐였어요? 항체 인수하고 싶댔잖아요. 그 회사를. 인공 수동 면역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배우니까 어때요? 좀 괜찮죠? 그래서 감염력, 병원력, 동력, 면역력 관련된 문제 또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력, 독한 거예요. 독한 건 뭐예요? 심각한 거예요. 답은 병원체가 숙주에 대한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 답이 2번입니다. 이건 뭐예요? 숙주의 특이 면역성을 길러주는 능력. 이거는 면역력이에요. 3번은 뭔가요? 감염의 숙주에게 현상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은 병원력입니다. 그리고 숙주에게 다른 기관에 옮기는 능력. 이거는 전염력이겠죠. 요거는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5번은 숙주에 침입하여 알맞은 기관에 증식한다. 이거는 감염력이다. 감염.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숙주에 침입하면 알맞은 기관에 자리를 잡고 증식한다. 나 자리 잡아가지고 퍼뜨릴 거야. 나 너랑 밥 먹었으니까 코로나 감염시킬 거야. 난 네 몸에 들어가서 다시 자리 잡을 거야. 이거는 바로 감염력이죠. 숙주에 침입하여 현상 질병을 발생시키는 질환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답은 2번 병원력. 이제 식균작용 보너스 한번 보시면요. 식균작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 있기도 하고 다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균 백신, 사균 백신, 진짜 살아있는 걸 넣은 건 아니지만 동력을 약하게 만든 생균에 현타객을 넣는 홍역, 결핵, 풍진, 벌거리, 탄저, 광견병, 황열 이런 예방 접종은 생균이고요. 사균은 아예 병원 미생물 처리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죽여버리는 사체죠, 사체. 그런 건 사균 백신. 생균 백신, 사균 백신 둘 다 나오는 백신도 있어요. 톡소이드는 유독소. 자, 톡소이드 좀 헷갈렸었죠. 예방 접종에 포함이 되는 건지. 항독소하고는 다른 겁니다. 항독소는 치료제 항체예요. 톡소이드는 유독소, 세균의 체외 독소만 변질시켜가지고 약하게 만든 거라서 얘도 백신입니다. 그래서 톡소이드. 이 톡소이드의 예방 접종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이 바로 톡소이드 백신입니다. 예방접종약은요, 저장 온도에 보관하셔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 보관입니다.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접종 시 약병을 흔들어서 용액의 농도를 고르게 믹싱을 한 다음에 주입하죠. 그리고 이제 환경 요인 볼게요. 질병 발생의 3대 요인 중에 환경 마지막입니다. 물리적 환경이 있고요. 사회 경제적 환경이 있고 생물학적 환경이 있습니다. 숙주하고 병원체가 암만 코로나가 사람 몸에 들어오려고 해도 이 환경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물리적 환경, 지형, 기후, 주거, 일기, 기상 조건에 대해서 바뀌는 거고, 사회 경제적 환경, 인구 밀도라든가 경제 상황, 코로나 어디서 많이 걸렸죠? 사람이 밀집되어 있고 같이 있는 공간에서 많이 전파를 했던 거죠. 무인도에 혼자 살았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걸릴 수 환경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고리가 잘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걸리지 않는 거예요. 경제 상태, 문화, 경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럼 전염병 많이 생기겠죠. 콜레라라든가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어떤 수인성 전염병, 물에 의해서 설사하는 전염병 금방 걸려요.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은 나라, 후진국에서는. 생물학적 환경은요, 병원체, 매기물, 병원소, 이런 그 병원체가 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 경제적 환경이면요, 이렇게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전쟁, 그리고 무슨 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졌다든가 불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죠. 전쟁 때문에 또 어떤 질환들이 많이 감염이 될 거 아닙니까? 상처 소독이 안 되거나 이런 세수를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균이 빨리빨리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학은 질병 발생의 측정 지표를 보면요, 발생률, 유병률, 발병률, 발생률과 유병률의 관계가 있고요. 발생률은요, 일정 시간에 특정 질병에 걸린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 위험에 폭로된 인구 분에 일정 기간 특정 질병에 걸린 수를 분자로 넣는 거고요. 그 천을 곱합니다. 유병률은 지금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시점의 인구수 분에 지금 현재 그 환자 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병을 갖고 있냐? 있나? 그러니까 고혈압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사람 수 분의 고혈압 인구 수, 이게 유병률입니다. 아,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혈압 환자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거죠. 발병률은 집단 내 전체 인구 수 분의 새로 발생하는 환자 수예요. 어제 발생한 사람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새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는 이 발병률은 코로나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질환을 비교할 때 발생률이 높냐, 유병률이 높냐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보시면 밑에 만성 퇴행성 질환,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 그것은 유병률이 높은 편입니다. 장기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급성 전염병 같은 경우는 발병하고 금방 낫긴 낫잖아요. 십이격리하고 대부분 많이 완치를 하니까. 그러면 급성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이완 기간, 이렇게 전환하는 이완 기간이 짧을 경우, 아주 짧잖아요. 짧은 질환 같은 경우는 유병률과 발생률이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갖고 있는 유병률은 그 시점에, 조사 시점에 환자 수잖아요. 근데 같아진다는 뜻은
발병률도 유행 기간에 새로 발병한 환자 수도 조사 시점의 환자 수도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아진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그래서 요거는 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리고 건강검진과 집단검진에 대한 역학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정의가 있어요.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죠. 2차 예방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질병을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선별검사라고 하고요. 집단검진의 조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강 문제여야 되고 코로나 집단 선별검사실, 선별진료실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문제여야 되고 밑에 보면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시설이 있어야 되고 시기가 있을 질환이어야 돼요. 조기 증상이 있는 시기. 진행 과정이 알려진 질병이어야 되고 환자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검사 방법 단가가 좀 싸고 환자 색출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질환을 우리는 집단 검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감염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